임변님은 일반 사건 상담을 하실 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으시나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네. 오늘은 툭 터놓고 말할 수 없었던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선임료는 아무래도 변호사가 공적인 의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들한테 찾아오시게 되면 뭐 싸요, 비싸요, 얼마예요, 뭐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속 시원하게 제가 아는 한은 다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비싼 변호사를 썼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비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기준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사자가 굉장히 많은 사건들. 이제 나는 하나의 사건을 진행하는 거지만 이 당사자가 많으면 다 개별이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좀 수임료가 비싸게 느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법리 논쟁이 치열한 경우. 단순히 기본적인 늘상 발생하는 법리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판례도 찾아보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소송 가액 자체가 큰 경우 1, 2억짜리 사건들도 있지만 100억, 200억짜리 사건들은 변호사 선임료가 비쌀 수 있고 또 어떤 로펌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으로 그 사건을 다룰 수 있는 로펌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다른 데는 이 소송 업무 자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비용이 상당할 수 있고 절대적인 액수보다는 방금 설명드린 기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 보수료는 얼마 정도로 책정되나요? 개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330, 550, 770 이제 사건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 로펌 같은 경우에는 550, 770, 990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최소의 금액인 거지 표준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변호사비가 저렴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결국 내 사건이 잘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상 들고 가서 아니 여기선 이렇게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받냐 이러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재차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최소 비용이지 평균적인 금액은 아니고 이제 근데 꼭 나는 비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냥 최소 비용에 맞춰서 변호사를 비용만 생각하셔서 찾아가셔도 되는데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겸사겸사 상담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보수료보다는 상담료에 대해서 좀 이게 단순히 상담을 하는데 이걸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료로 상담을 하시면 이제 내가 어떤 사건에 처했는지 오히려 자기 스스로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상담료들은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최소 보통 10만원부터 50만원 사이에 형성돼 있고 착수료는 훨씬 큰 액수로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세 군데를 유료 상담해 보시고 내 사건 자체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서 오히려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오히려 2, 300만원 차이가 나서 오히려 소탄 대시를 할 수 있죠. 상담료가 아까워서 오히려 굳이 좀 잘못된 더 큰 금액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지는 않더라도 두세 군데 이상은 다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무료 상담 변호사 사무실은 걸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돈을 받고 상담을 하는데 훨씬 준비를 더 철저히 하겠죠. 더 중요한 거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료 상담을 하는 곳들은 대부분이 통칭 이제 사무장이라고 칭해지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가 더 실력이 좋다, 사무장이 더 실력이 좋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이지만 변호사법은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너무 무용한 소송을 하자고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것도 영업이니까 과장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과장의 영역이 통상적으로는 변호사는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의 영역에 있어서 좀 다르기 때문에 유료 상담을 추천드리는 거고 또 그런 준비성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돈을 받고 상담에 임하기 때문에 훨씬 준비된 자세로 임하니까 무료 상담 무조건 걸르라 이건 아닙니다. 그냥 5분 간단하게 조금 물어볼 수 있는 거는 그런 창구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무료 상담 대신 임기응변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렇죠. 사실 무료 상담하는 것보다 임기응변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영상까지 만들어 드리는데 가장 최선의 효율성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임변이 변호사 사무실이 있고 로펌이 있잖아요. 로펌이 수임료가 더 비싼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둘의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시스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변호사는 처음부터 내가 이제 사건을 상담하고 의뢰를 받아서 소장을 내고 인지 때 절차들이 되게 길어요. 이게 재판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6개월, 1년, 긴 거는 3년 이렇게도 걸리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건들이 10개, 20개, 많게는 50개, 60개 이렇게 되는데 혼자서 이 전체적인 과정을 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빵꾸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니까. 로펌은 그런 이제 소송의 전 기간에 걸쳐서 스태프분들은 이렇게 안내만 드린다거나 소장을 접수만 한다거나 이렇게 분업화해서 그걸 전문적으로 하고 또 변호사님들도 전체적인 총괄을 해서 기획을 한다거나 또 서면을 작성한다던가 재판을 출석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또 하다 보면 전문화가 쌓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적인 전문화, 로펌을 잘하는 것처럼 장점을 말씀드렸지만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비싸다? 그렇죠. 개인 변호사는 이제 혼자 쭉 하기 때문에 뭐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게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많은 변호사님들과 많은 스태프들이 필요해서 이게 당연히 고정 비용이 많아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변호사가 한 영역만 집중한다면 또 전문화를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률상 안정적으로 좀 큰 로펌들은 자연적으로 전문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케이스가 훨씬 많죠. 이 케이스들이 쌓이고 또 이게 쌓인 게 또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전문화의 영역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로펌을 찾는 꿀팁이 있다면 임변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막 지인들이 막 추천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인의 추천을 받으면 그걸 기본으로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 로펌에서 이거 잘한대. 그러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요즘에는 기사도 많고 뭐 인터넷을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들이 많기 때문에 아 정말 잘한다, 아니면 에이 못하네, 그냥 지인이라서 그러네, 이걸 판별할 수 있는 충분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물건 살 때도 리뷰 엄청 검색하시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맞나 틀리나 이제 보시는데, 자기 인생에서 그 중요한 결정을 하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데 왜 주변 지인들 말만 들으면 안 되죠. 꼭 뭐 누구 말만 듣고 변호사에 선임하지 마시고, 저 아까 상담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인터넷이나 검색해 보시고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터넷 서치하는 도중에 임기응변을 만났다면 댓글 보고 아, 최선의 방법입니다.